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좀 방송 일찍 찍었어요. 예, 8월 5일 금요일이고요. 아,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항상 이제 안정감 있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방송을 제가 어떻게 두 개 나눠 찍게 됐는데, 첫 번째 시장 관련 얘기 드린 걸 제가 날려 먹었어요. 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차분하게 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방송을 좀 일찍 찍는 이유는 제가 개인 사정도 좀 있고, 근래 이제 제가 개인들을 항상 많이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가 취득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야 정말 이거 가겠어? 시장 왜 오르지? 경기 안 좋다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말씀드렸고, 자 그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들어왔죠. 이거를 잠깐 단기방에 제가 말씀을 선물 드렸는데, 옵션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시장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말고 이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동학개미가 예탁금 70조 들어오고, 막 제가 또 자문사까지 가면서 개인적으로 매매를 따로 해보려 했던 2020년도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주식을 본 20년 동안은 한 번도 개인들이 외국인이 이긴 적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야지 바닥에 나오고 외국인이 팔 때 꼭지가 나왔어요. 그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2020년도에 동학개미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개인들이 야 이제는 자본 투자해야지, 쌀 때 사야지, 오를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미친듯이 사면서, 코로나 때 지수가 2200짜리가 1400까지 빠질 때, 전자가 뭐 4만원까지 빠질 때 엄청나게 많이 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개인한테 졌어요.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보면 저희랑 매매도 많이 하셨고, 목표방 하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죠?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자, 시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가장 제 기본이에요. 닥치는데 로또처럼 사면 되지, 절대 주식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 시장 좋아져요. 그렇다 해서 막 가는 장은 아니에요. 2020년 같은 그런 장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 너무 힘드셨고, 작년 하반기에 또 물리셔서 목표방 분들 정말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좋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시장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면으로 좋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수가 자, 이것도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길게 말씀드려봐야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자, 나스닥 기준으로 제가 줄을 꺼놨습니다.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이 올랐죠. 예, 고금리, 고물가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던 성장주 대표격이었던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16,000 대비해서 한 35% 가까이 떨어졌어요. 1,500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게 6월달이었고요. 이제 7월달에 올라와서 지금 12,700까지 왔어요. 지수가 2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10% 올랐죠. 근데 미국이 제일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빠졌기 때문도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우량주잖아요. 지금 보면 되게 불안할 때 엄청 공포감을 지나고 외국인이 뭘 삽니까? 대형주 사죠. 그래서 지수랑 대형주가 먼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래도 대형주를 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이 제일 많이 올라오지만 걔들만 계속 하지 않죠. 확산이 됩니다. 이제 우리 그때 사실은 종목단에서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 미국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저항권에 부딪혔어요.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전쟁도 터졌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아졌고 물가가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글로벌 리세션, 경기 침체 이런 게 오면 같이 다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펙이라든지 비오펙의 러시아가 유가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모가지를 자꾸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만. 자, 그래서 지금 하반기는 증시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인플레가 아직 남아있어요. 물론 정점은 찍을 수 있겠죠. 물가 상승도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라는 거는 확 떨어지진 않아요. 물가 올릴 땐 쉽게 올리지만 기름값 빠진다고 주유소가 확 내려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이 항상 물가의 특징이라서 끈적끈적하답니다. 영어로는 스티키라고 그래요. 그런 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올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뭐냐면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용을 줄여요. 지금 미국에도 되게 유명한 큰 회사에서도 지금 고용을 덜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대기업도 채용을 덜 한다 그러죠. 야, 대기업 빅테크도 그런데 중소형주 오력하겠습니까? 중소형 기업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요.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겠죠. 그러면 쌓아놨던 저축이라든지 코로나 때 받았던 것들 다 까먹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게 미국 지표에 나타나요. 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극심하게 공포에 절었던 증시가 반등을 주지만 하반기 때는 이제는 경기랑 싸워야 됩니다. 네, 경기랑 싸워야 돼요. 소비랑 고용을 보면서 아주 급락을 하는 경착륙 감각에 각국의 중앙은행 연준들이 싸울 겁니다. 그게 경기 둔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증시는 급락은 안 하지만 여전히 경기가 좋지는 않죠. 네, 소비가 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증시는 뭐 5년, 10년, 7, 8년 큰 흐름과 다르게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그 등락 때 항상 테마들이 나오고 증시가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고 지수는 반등을 주고 기간 조정, 하반기에 등락이 기간 조정을 보일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때 2,400, 500 사이에서 2,300에 샀던 단기로 보는 지수 관련 ETF라든 이런 것들 단기로 보는 비중의 절반 정도 팔아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가 이제 2,500, 600이에요. 2,500, 600.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은 것들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2,300에 샀기 때문에 와, 저가에 샀다. 한 오래 가져가 볼래? 오랫동안 들고 갈래? 이런 중기 비중은 들고 가셔도 돼요. 돈 많은 분들. 하지만 단기로 보고 내가 차라리 딴 거 사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더 올라가면 그때 드릴 때 단기 비중은 ETF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 봐요. 왜? 종목을 하면 더 쉬우니까. 자, 이 정도가 하반기를 보는 제 시황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을 볼 때 아직까지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하고 뭐 설마 되겠어. 여전히 보면 약세장 안 좋게 리세션 온다. 한 번은 뭐 지금 장단기 역전 왔기 때문에 다시 박살날 거라 그래 보는 분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이 있어야지 증시가 더 올라요. 그런 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지수가 더한 거하고 살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직 종목들이 매매가 좀 자잘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올해 상반기 내내 틀리고 6월달에 거의 다 틀렸죠. 개인들 단타로 치고 올라가면 따라잡고 떨어질 때 미친 그 급나스 팔고 하는 이 불나방 같은 개인 미수급들. 이 개인 미수급들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죠. 주식을 뭐 저처럼 많이 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 따라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한가 같이 가면 붙이고 좀 이따 종목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상따 하면 다음에 떠서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뉴스 터뜨리면 수십 프로 뜨고 이런 것들이 약해요. 지금 그게 대형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개인 수급이 아직 약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팡팡팡 안 가요. 올라가면 팔고 막 그러죠. 네, 보이실 거예요, 보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형주 때문에 장이 돌리고 흐름이 지금 좀 돌아서는 과정인데 이제 개인들 중에 돈 많은 개인들이 또 있어요.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만 돈이 없겠다. 돈 많아서 또 있어요. 장이 올라오면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중소형장이 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지수가 바닥을 전 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을 줄 수 있고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를 하반기에 조정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수는 또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 거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는 종목단을 찾고 앞으로 성장이 되고 하는 것들 몇 개 잘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그 위주로 종목 매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많이 힘드셨던 목표방 분들하고 어쨌든 단타 치고 이렇게 하신다 따라오셨던 몇 개월 하셨던 단기방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쇼커브링까지 들은 거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매매를 5% 모을 거 뭐 10% 개인적으로 또 하고 단타 칠 거를 조금 더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얘기 간단히 드렸으니까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테마 종목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